사람도 언어가 달이 되어 이어주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중국어가 내 삶을 밝혀주네. 이박사 중국어 나의 길잡이, 배움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네.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꾼다네. 이 박사 중국어 나의 길잡이, 희망의 노래가 내 맘을 채우네. 학습의 욕 솟아나는 이 순간 중국어로 내 세상을 넓혀가리라. 중국어 학습과 감성,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이박사 중국어 시리즈. 중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멘토 이성환 박사. 40년 중국어 인생의 정수를 담은 전자책 시리즈. 이 박사가 펴낸 이북 10종류를 소개합니다. 1.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상편. 2. 중국어 힐링 에세이,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 3. 중국인의 지혜, 한, 중, 대조판. 4. 중국인의 지혜, 개정판이면서 한국어판. 5. 중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6.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7. 중국어 말뭉치 학습사전, 인물편. 8. 중국 사람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 9. 중국어 고유감각 학습사전. 10. 종합 비타민 중급 HSK. 현재까지 모두 10종류의 전자책을 출판했습니다. 중국인 원어민이 알려주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상. 이성환 편저. 이제 나도 원어민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성원 출판사. 이제 우리도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진짜 현지 중국어를 배워서 제대로 써먹어 봅시다. 제가 보기에 외국어를 잘하려면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 헌, 신. 둘째, 꾸준히 파고드는 태도, 진, 판. 셋째, 입을 많이 움직여보는 연습, 또어리엔. 그리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외국어, 습득에도 중요한 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말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둘째, 실용적이면서 설명이 탄탄한 좋은 교재. 셋째, 훈련을 제대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니 스스로 다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169 교재가 여러분의 원어민 중국어 실력으로 가는 시동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사의 역할인데, 이 부분은 이 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69 강의가 충분히 여러분을 이끌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학습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269책으로 한 과씩 학습한 다음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지 중국어의 리듬과 표현이 몸에 그리고 입에 배게 됩니다. 그렇게만 따라오시면 실제 원어민과도 현지 중국어로 바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꿈이 이 책을 통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第一，爱吃不吃？爱吃不吃？ 먹든지 말든지. 이 말의 형식은 I 동사 부 동사에서 뭐뭐 하든지 말든지. 화자가 불만이 있는 말투예요. 뭐 오든지 말든지 I 来不来 가든지 말든지 I 去不去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때 하는 말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请大家跟着我读一遍. 저를 따라서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 밥은 이미 다 됐어. 너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하거라. 随你的便 가끔 드라마 영화에서는 随便이라고 하는데 문법에 맞는 표현은 随你的便 그래서 随便 사이에 니들 넣어서 쓰는 표현이 문법에 맞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을 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 빨리 饭已经做好了你爱吃不吃随你的便 외우세요. 첫 문장들은 下面今天下午2点开会你爱去不去反正我通知你了 오늘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요. 你爱去不去 당신이 가든지 말든지 反正 어쨌든 我通知你了 정식으로 알려줄 때는 통지를 하겠죠. 뭐 사적으로 알려줄 때는 가오수 하면 되고 가든지 말든지 오늘 한번 써보세요. 你爱去不去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今天下午2点开会你爱去不去反正我通知你了 빨리 今天下午2点开会你爱去不去反正我通知你了下面다음我说这些话全是为你好你爱听不听随你的便我说这些话全是为你好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당신을 위하는 거야. 보통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 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할 때, 全是为你好. 그 다음에, 你爱听不听? 너가 내 말을, 听不听? 받아들이든가 말든가. 자, 听은 초급에서는 듣다지만 중국에서부터는 내 말을 받아들이다, 접수하다. 그런 뜻으로 쓰죠. 우리 한국에도 뭐 내 말 듣든지 말든지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네요. 你爱听不听随你的便 이게 随你的便 자주 나오죠. 외우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我说这些话全是为你好你爱听不听随你的便 다시 我说这些话全是为你好你爱听不听随你的便 빨리 我说这些话全是为你好你爱听不听随你的便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 문장마다 두 번은 조금 천천히 사성 잘 보면서 읽고 세 번째는 마치 중국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듯이 빨리 읽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下面第二爱是 爱是 위험하다, 심각하다, 방해가 되다. 이때 아이는 원래 우리 장애할 때 있잖는데 일에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여기서 아이시는 중국어로는 严重大有关系但常说不碍事 하지만 이 단어는 부정문으로 써서 不碍事를 많이 씁니다. 不碍事 여러분들은 뭐 괜찮아 할 때 매관시 쓰죠. 중국 사람들은 不碍事 이렇게 씁니다. 심각하지 않다. 별것 아니다. 괜찮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他父亲的病有点碍事得住医院他父亲的病有点碍事得住医院 그 사람 아버지의 병은 有点碍事 약간 심각하셔서
조금 심각하셔서 데이 요 발음. 여러분 보통 더란 발음도 있고 데이란 발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초급에서 더는 자주 썼던 거죠. 잘 잤니? 하면 睡得好吗? 睡得很好. 吃得好吗? 잘 먹었니? 吃得挺好.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应该 must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고 할 때 해와체로 쓸 때는 때를 많이 씁니다. 应该 두 자지만 때는 한 자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때 应该 뜻으로 많이 써요. 때 주 이웬 약간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한다. 때 주 이웬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 읽겠습니다. 다 같이 他父亲的病有点碍事得住医院. 참,有点 다음에는 부정적 의미가 많이 나와요. 有点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有点累 조금 피곤하다. 有点紧张 약간 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런 부정적 단어하고 같이 있습니다. 爱是一点 이렇게 안 써요. 有点爱是 이렇게 한다. 자, 다 같이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他父亲的病有点碍事得住医院. 有点碍事 약간 심각하다. 이 표현 외워두세요. 有点碍事 요것만 갖고도 문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따페이 말뭉치가 돼요. 下面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 단지 有点感冒 줄치고 조금 감기가 조금 들었다 할 때 중국말로 어떻게 하냐 有点感冒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 요걸 중국말로 어떻게 하냐면 有点感冒 하여튼 有点感冒 이렇게도 쓰네요. 그는 단지 감기에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不碍事 심각하지 않아요. 我能上班 난 출근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我能上班 이 능은 조동사로서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허락될 때 我能走路 나는 이제는 걸을 수 있다. 그전에는 다리를 다쳐서 못 걸었는데 이럴 때 뭔가 회복이 됐을 때 이 조동사 능을 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주 띠다 정통 중국어입니다. 30년 중국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 자, 빨리 只是有点感冒不碍事我能上班 이렇게 빨리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下面他摔倒了他摔倒了 그는 넘어졌다. 摔倒 한 단어예요. 摔倒只擦破一点皮 擦破 이 차는 마찰하다는 뜻이죠. 차해만 칠판을 지우다 뜻도 있지만은 마찰하다 마찰해서 까졌단 말이야. 약간의 피부가 단지 살갗이 약간 벗겨졌을 뿐 부하이시다 별 문제 없습니다. 넘어졌는데 이런 말 일어나면서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오늘부터는 매관시 대신에 부하이시 애용하세요. 만디다 굉장히 네이티브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他摔倒了只擦破一点皮不碍事的
다시 他摔倒了只擦破一点皮不碍事的 빨리 他摔倒了只擦破一点皮不碍事的 빨리 읽는 데서 사승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음악같이 그 리듬을 빨리 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북으로 한과를 공부하시고 나서 저의 이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을 하나씩 시청하면서 따라 읽으며 중국어 문장을 입으로 저장하세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의 동영상은 실전편을 포함해서 모두 97개의 동영상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이북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외국어는 실천입니다. 열심히 입으로 훈련하세요. 일반인도 가볍게 볼 수 있는 힐링 에세이 새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중국어 힐링 에세이 제목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 이성원 지은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2030 세대와 4050 세대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수천 년을 넘게 사랑받아온 명언들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단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성원 출판사 프롤로그 나는 오랫동안 중국어 명문장을 수집해왔다. 중국 책에서 발견한 멋진 문장들, 중국 드라마 속 삶의 지혜가 담긴 대사들, 중국 포털 사이트를 탐색하다. 우연히 만난 가슴을 울리는 글귀들, 그렇게 모아둔 문장들이 어느덧 책 한 권, 분량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천 년을 넘게 사랑받아온 명언들은 짧지만 강한 울림을 준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 단 한 줄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제 15년 동안 모아두었던 반짝이는 지혜와 명언들을 엄선하여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중국어를 40년간 연구한 전문가의 안목으로 선정한 이 명언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깨달은 삶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단순히 명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성찰하고 직접 삶에 적용해 본다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에서도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의 지혜로 바꾸느냐에 달려있다. 이 책을 통해 한 줄의 명언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게 주길 바란다. 이 명언들이 마치 종합 비타민처럼 당신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기계발과 성장 1. 千里之行，始于足下。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어떤 일의 성공은 모두 작은 것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설. 첫째, 아무리 긴 길이라도 한 걸음씩 걸으면 다 갈 수 있고,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두 발을 내딛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 둘째, 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작은 발걸음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의 질문. 어떤 목표를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자기계발과 성장 2. 台上3分钟，台下10年功。 무대 위의 3분간의 멋진 공연을 위해서 무대 아래에서 10년 동안 내공을 쌓아야 한다. 해설. 무대에서 공연하는 시간은 종종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2, 3분의 공연 시간을 위해 10년간의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 멋져 보이는 순간 뒤에는 수많은 땀방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오늘의 질문. 당신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오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기계발과 성장 3. 人都是逼出来的。 사람은 다 궁지에 몰려야 일을 성취한다. 해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어.
맹자는 일찍이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살고 안락함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했어. 사람은 오직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비로소 원동력이 생기는 거야. 오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 오늘의 질문. 당신에게 원동력이 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4. 君子成人之美。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해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준다는 말이 있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남의 좋은 일을 도와 성사시키고 남이 나쁜 일을 못하게 말리지만 소인은 그와 정반대다. 기억하세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의 질문. 최근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나요? 자기계발과 성장 5. 把手握紧，里面什么也没有；把手松开，你拥有的是一切。 손을 꼭 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펴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해설. 당신이 두 손을 꼭 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바닥을 펴면 온 세상이 바로 그 안에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두 손을 꼭 주면 분명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적어도 희망은 남아있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자는 똑똑한 사람이며 버리는데 능숙한 자는 뛰어난 사람이다.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얻는 것도 더 많아진다. 오늘의 질문. 지금 내려놓거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6. 眼睛看到的都未必是真的。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공자의 일화. 어느 날 저녁 공자가 배가 고파 제자 아내에게 남은 밥을 데워오라고 했다. 아내가 밥을 데워 나오던 중 강한 바람에 모래가 그릇 안으로 들어갔다. 더러운 밥을 스승께 드릴 수 없었던 아내는 아까운 마음에 자신이 먹고 공자께는 새 밥을 지어드리기로 했다. 공자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나왔다가 아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물었다. 스승의 밥을 감히 훔쳐먹다니. 그러자 아내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를 깨달은 공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내 두 눈으로 본 것도 진실이 아닐 수 있구나. 하물며 남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의 질문. 1. 공자는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2.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기계발과 성장 7. 看人之短，天下无一可交之人；看人之长，世间一切尽是无师。 남의 단점만 보면 세상에 사귈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보이고 남의 장점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나의 선생님으로 보인다. 중국 송나라 철학자 주의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가지 일에서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일이 없고 어떤 때라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때가 없으며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할 곳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으로 향하는 마음 자세이다. 어떤 일,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라도 심지어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은 다 있다. 그런 배울 만한 점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질문.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8. 吃小亏而占大便宜。 작은 손해를 보지만 결국에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해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음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1%의 사람들은 작은 손해를 보지만 큰 이득을 챙긴다.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을 챙기지만 큰 손해를 본다. 대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 1%에서 나온다. 오늘의 질문.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금 감수할 수 있는 작은 손해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9. 人如果靠吃饭活着，那饭不叫饭，叫饲料。 사람이 만약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은 밥이 아니라 사료일 뿐이다. 해설.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이다. 육체적 욕구만을 해결하고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가 먹는 사료나 우리가 먹는 밥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질문. 육체적 욕구 외에 정신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기계발과 성장. 10. 最好的东西往往是偶然得来的。 가장 좋은 것은 종종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다. 해설. 가장 좋은 것은 종종 우연히 얻게 된다는 말이 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 맨 마지막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은 행운이 아니다. 어떤 때는 반드시 앞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영해야만 비로소 뒤에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인생 사진이 나온 경우, 시간이 남아서 우연히 백화점에 갔는데 그날 몇 개월 동안이나 찾았던 그 스타일의 신발을 발견한 경우 등등. 오늘의 질문. 우연히 얻은 좋은 기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이북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저의 이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을 하나씩 시청하시고 주옥 같은 명언들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입으로 통째로 암기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써먹기 바랍니다. 외국어는 입 밖으로 뱉어내는 순간 나의 문장으로 승화됩니다. 명언 한 줄, 힐링 한 스푼은 현재까지 80문장이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문장도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북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중국인의 지혜. 이 책은 지혜의 화수분이며 은혜의 보물상자다. 오른쪽 보시면은 12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삶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저는 시간만 나면 중국 바이두에 들어가서 좋은 문장들을 탐색하고 찾아 헤매고, 저녁에는 중국 틱톡,抖音을 보면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탐색하면서 의미심장한 문장들을 발견하면 바로 저희 블로그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모은 중국인의 지혜이라는 이 본서는 오랜 시간의 땀과 노력을 거쳐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한두 달 만에 만든 책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바다에서 귀한 해산물 건지듯이 그래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나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낄 때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과 힐링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저랬구나. 저 또한 다양한 중국 문장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빛나는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번역하면서 정말 똑똑한 중국 사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은 적게 먹을수록 좋고 지혜는 많이 흡수할수록 좋다.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살찔까봐 겁을 내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살쪄야 됩니다. 그죠? 지혜는 많이 흡수할수록, 많이 먹을수록 좋죠. 중국의 지혜, 오랜 시간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은 분, 중국인의 지혜를, 중국 사람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잘 보입니다. 근데 장점은 잘 안 보여요. 반대로 한국 사람은 장점은 잘 보입니다. 단점은 잘 안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 공자의 일화. 어느 날 저녁, 공자가 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약간 허기가 지자 곁에 있던 가장 아끼는 제자인 아녀를 불러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데워오라고 했다. 아녀가 밥을 데워서 부엌을 막 나설 때 예기치 못하게 바깥 날씨가 너무 열악해서 사방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릇단에 모래가 잔뜩 떨어졌다. 아내는 어떻게 존경하는 스승님께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올리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그러나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다. 식량이 매우 귀했던지라 아내는 정말로 버리기 아까워 자기가 먹은 후 스승님께는 다시 밥을 해드릴 작정이었다.
공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자리에서 일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러 나오다가 마침 야나가 자신의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공자는 매우 화를 내며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스승의 밥을 내가 감히 먹다니. 아녀는 억울해하며 말했다. 스승님, 방금 바람이 세게 불어 모래가 그릇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스승님께 올리는 것은 스승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식량을 소중히 여겨 제가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림 설명. 아내가 부엌에서 선생님의 음식을 몰래 먹고 있는 것을 공자가 우연히 발견하고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자세히 살펴보고 모두 알게 된 공자는 부끄러워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선생이 잘못했구나 보아하니 내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 있는데 하물며 남을 통해 들은 것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이다. 사람은 많은 일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 하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성 밖으로 나가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승상, 정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둘이서 함께 출발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항상 많은 사냥감을 잡아왔습니다. 또 한 번은 왕이 매우 용맹하여 표범 한 마리를 쏘아 맞추었는데 이 표범이 마지막 남은 숨을 거두고 있을 때 국왕이 앞으로 다가가서 살펴보는 순간 그러자 표범이 마지막 힘을 써서 왕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괴로웠지만 이 승상은 모든 것이 최선의 안배입니다라고 말했다. 승상은 날마다 즐겁게 지내면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웃음돈을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내가 표범에게 물려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꾸짖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라고 말하는데 남의 불행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때 이승상은 계속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입니다. 왕은 이때 크게 노하여 그를 평민으로 좌천시키고 감옥에 가두었다. 왕이 다시 사냥을 할 때 한 사람만 나갔고 그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한 무리의 원주민들에게 포위되어 끌려갔습니다. 원주민들은 야만인이었다. 그들 쪽에서는 제사가 유행해서 국왕을 제물로 여기고 월신, 달의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달빛이 없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이날 국왕은 십자가에 묶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국왕 주위를 살펴보니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어서 국왕을 풀어주었다. 돌려보낸 후에야 국왕은 승상이 한 그 말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이다. 직접 감옥에 가서 승상을 만나 표범인의 새끼손가락을 물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와 가족의 목숨이 원주민에게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때 임금님이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을 평민으로 좌천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네가 2달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승상은 또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자연히 가장 좋은 안배였지요. 국왕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 둘이 함께 사냥을 나갔을 테고 둘이서 같이 잡히면 국왕님은 온전한 재물이 아니고 저만 온전한 재물이어서 화를 당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감옥에 잘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인연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 하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배,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담담하게 살아가세요. 允许一切发生，一切都是最好的安排。允许一切发生，一切都是最好的安排。 17. 매일 10마디. 1.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겪어야만 비로소 당신이 진정으로 공손함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총명함과 모든 것을 멸시하는 우월감이 언젠가는 당신을 망가뜨릴 것이다. 2.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법이다. 조각배 3. 앞으로의 나날은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소중한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요. 4. 우리의 삶이 이미 많이 고달프니 달콤한 사탕 하나 먹고 가세요. 앞날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5. 처세의 4가지의 규칙, 생활에서는 애써 위장하지 않고 사랑에서는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경청할 때는 성급하게 해명하지 않고 말할 때는 일부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6. 소위 성숙함이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을 다정하게 대했다가 어느 날 당신을 차갑게 대하는 변덕스러운 상황에 익숙해져야 하며 또한 어떤 사람과도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줄 아는 자세를 말한다. 7. 나는 내가 영원히 명랑하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활달하게 살아가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을 고집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울 줄도 알고 마음껏 즐길 줄도 알기를 바래요. 8. 도덕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며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마음에 거리낌을 없게 한다. 9. 오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1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묘한 순간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때, 상대방이 놀랍게도 당신을 더 꽉 안아줄 때이다. 每天10句话一，趁着年轻，不怕多吃一些苦，这些逆境与磨练，才会让你真正学会谦恭。不然，你那自以为是的聪明和藐视一切的优越感，迟早会毁了你。2. 岁月流逝，容颜苍老，没有人逃脱得掉，但唯有时间流逝，才能让我们更懂得自己。独木舟3，往后的日子，愿你成为自己想成为的人，别为难自己，别辜负岁月。4. 生活已经很艰辛了，吃颗糖带走，希望前路平安喜乐。5. 做人的4个准则，生活中不刻意伪装，爱情里不过度依赖，倾听时不着急辩解，说话时不有意冒犯。6. 所谓成熟就是你要习惯任何人的忽冷忽热，也要看淡任何人的渐行渐远。7. 我希望你永远明朗、坦荡、钟情、豁达，有得有失有坚持，能笑能哭能尽欢。8. 道德是朵最美丽的花，最圣洁的心灵，让人问心无愧，心胸坦荡。9. 今天做别人不愿做的事，明天就能做别人做不到的事。10. 世界上最美妙的一件事是，当你拥抱一个你爱的人，他竟然把你抱得更紧。 먼저 이북으로 중국인의 지혜를 한 권씩 읽고 저의 이박사 중국어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중국인의 지혜를 검색한 다음 관련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인의 지혜 관련 동영상 강의는 약 30개 정도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어 부분은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북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북 코너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글과 영상을 함께 보시면 효과는 2배 이상입니다. 지혜는 많이 알수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중국 小学语言课本. 제 유튜브 할 때 어떤 네티즌이 중국 국어 교과서를 한번 유엔자오 차이로 한번 유튜브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1과부터 22과까지 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영상이. 근데 이번에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어떤 언어이든지 그 언어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정제되며 아름다운 표현이 가장 잘 쓰여진 곳이 바로 그 나라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는 어떤 나라 국어 교과서든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듭니다. 어떤 나라 어린이든 말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만 정식으로 글을 배우는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배우면서 시작된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를 배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은 회화책을 보면서 배우지만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배우고 싶다면 그 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그 나라 국어 교과서는 음식을 심해 별미예요, 별미. 외국 사람 보는 중국 교재하고 달라요. 수사법, 어떤 사물에 대한 수사라든가 표현이 굉장히 발달되세요. 중국 보니까. 여러분도 중국어로 작문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진지하게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다. 저희 딸이 1996년부터 3년 동안 북경대학 부석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국어 교과서를 집에 손님들이 놀러 오죠. 그러면 그 앞에서 1과부터 10과까지 본문을 줄줄줄 암기했었어요. 한과 한 과씩 본문을 통째로 외워보기를 권하고 싶다. 초등학교 교과서잖아요. 한과 한과 통째로 외워보세요. 그러면 글도 익히고 말도 더욱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늘 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보면서 색다른 별미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目录第一课秋天，第二课小小的船，第三课阳光，第四课4个太阳，第5课1分钟，第6课北京，第7课乌鸦喝水，第8课酸的和甜的，第9课秋天，第10课司马光，第11课曹冲称象，第12课日月潭，第13课小柳树和小枣树，第14课亡羊补牢，第15课拔苗助长，第16课小马过河，第17课孔子拜师，第18课香港璀璨的明珠，第19课掌声，第20课一幅名扬中外的画，第21课天安门广场，第22课数星星的孩子。秋天，天气凉了，树叶黄了，一片片叶子从树上落下来。天空那么蓝，那么高，一群大雁往南飞，一会儿排成个人字，一会儿排成个一字。啊，秋天来了。小小的船，弯弯的月儿，小小的船，小小的船儿两头尖。我在小小的船里坐，只看见闪闪的星星，蓝蓝的天。阳光，阳光像金子，洒遍田野、高山和小河。田里的禾苗因为有了阳光更绿了，山上的小树因为有了阳光更高了。河面闪着阳光，小河就像长长的锦缎了。早晨，我拉窗帘，阳光就跳进了我的家。谁也捉不住阳光，阳光是大家的。阳光像金子，阳光比金子更宝贵。4个太阳，我画了个绿绿的太阳，挂在夏天的天空。高山、田野、
街道、校园，到处一片清凉。我画了个金黄的太阳，送给秋天。果园里，果子熟了，金黄的落叶忙着邀请小伙伴，请他们尝尝水果的香甜。我画了个红红的太阳，送给冬天。阳光温暖着小朋友冻僵的手和脸。春天，春天的太阳该画什么颜色呢？哦，画个彩色的，因为春天是个多彩的季节。大家好，我是卫东，我朗读的是《北京》。北京是我国的首都，是一座美丽的城市。天安门在北京城的中央，王瓦又庄严又美丽。天安门前面是宽阔的广场，广场中间矗立着人民英雄纪念碑。北京有许多又宽又长的柏油马路，道路两旁绿树成荫，鲜花盛开。北京新建了许多立交桥，立交桥的四围有绿毯式的草坪和拼成图案的花坛，各种车辆在桥上桥下流不息。北京有许多名胜古迹和风景优美的公园，还有许多新建的高楼大厦。站在高处一看，全城到处是绿树，到处是大楼。北京真美呀！我们爱北京，我们爱祖国的首都。 먼저 이북으로 공부하시고 나서 저의 이박사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1과부터 22화까지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이북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와 예스24 이북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색다른 중국어 세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휘 실력과 작문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되실 겁니다.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이 책은 중국 도인의 지식 바다에서 건져올린 명문장 모음집이다. 앞에 거는 한 문장 한 문장 2주에 대한 거고, 이거는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2편 원장 에세이 36편 문장이에요. 자, 오늘 좀 한번 봅시다. 좋은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메마른 정체에 단비가 내리고 나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내 생각이 성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자식이 효자이고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좋은 결혼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생각이 100가지 존재한다고 치면 중국에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지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생각은 10,000가지, 100,000가지 이상이나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런 반짝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모았는데 원문과 함께 꼼꼼한 번역이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중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분들은 또 좋은 중국어 독해 교재로 생각하시고 읽으면서 또 낭독하시고, 설사 중국어를 전혀 몰라도 한국 해석을 보면서, 한국 번역 보면서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또 다른 세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역사와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더더욱 그렇죠. 특히 이 책의 귀한 점은 우리 한국인과 정반대의 생각으로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대만도 그렇고 특히 중국 유학 갔을 때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생각이 반대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문장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책도 아주 의미 있고 재밌어요.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목차. 一，成绩差的孩子是来报恩的。二，若无长进，何以待父母？三，急性子的人其实真的好。四，老了以后，儿女不喜欢我们了，怎么办？五，生活不易，父母更不易。六，退休后应该这样生活。七，真正有幸福能力的人。八，中国复旦大学哲学系陈果教授的名言。九，爸爸和女儿在同一个地方合影40年。10. 为什么现在的离婚率越来越高？11. 好的婚姻就是各过各的日子。12. 外国女人真的比中国女人好吗？13. 悟透这些话，幸福就离你不远了。14. 没有心机会吃亏一辈子。15. 圆圆说智慧上16。圆圆说智慧下17，诱发女人离婚的心灵鸡汤18，成年人必须要看懂的7个人性真相19，每天默念这3句话，人生定会有转机20，人生就像一个钟摆一样。21，人生真的没有意义吗？22，乔布斯的醒悟，生命的意义23。老子和乔布斯的终极对话24，男人必须得成功25，当你心情不好的时候，记住以下5句话26，远离游戏就是真爱生命27，独来独往的人28。2022级北京外国语大学新生代表李子乐优秀发言29，某一个死刑犯的最后的独白30。一个奇怪的社会现象31，懂得因果，活得会轻松些32，孙兴敏求往补习班影响孩子一生的纪录片33，英语滚出高考还真不是一句气话34，做一个幸福的普通人，开启智慧比获取知识更重要35，韩国软实力反向输出西方36。奥黛丽·赫本10句经典语录。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저자 이성원 편여, 편행곳, 성원출판사.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온 것이다. 제목,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글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온 것이다. 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일찍이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의 멋진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배운 바가 꽤 많았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할 제목인가 하면 어떤 아이는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장래의 대다수가 외국에 머물면서 그들의 재능을 발전시키느라 바쁘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다 자란 후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매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게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기도 할 것입니다. 남의 집아이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남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늘이 당신의 인생 계획을 이미 다 짜놓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 팔자에도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잘 키우며 자신의 아이가 최고라고 믿으며 사세요. 성적이 뛰어난 아이라도 현실 생활 속에서는 각 방면에서의 능력이 모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의미에 대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날의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인재, 아니면 국가의 이바지에서 자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재. 사실 부영화도 하루 3끼에 불과하고
사회적인 명성도 남 앞에서 보여주는 체면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의 사드로 생각하여 유감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세통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고로 충효는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이 두 손으로 한쪽만 들어올리면 다른 한쪽은 내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뛰어난 아이는 당신 곁을 멀리 떠나버리지만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보통이면 졸업하고 그럭저럭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가지도 바쁘지도 않게 살아가고 달마다 조금씩이라도 저금을 하면서 지내매운 가족이 착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강도 높은 업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도 없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곧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题目：成绩不好的孩子是来报恩的。大家好，今天和大家共同分享一篇文章，题目是成绩不好的孩子是来报恩的。我们一起来听。曾听过某校校长的一段精彩演讲，受益匪浅。每个孩子都是有差异的，有的人生来就是读书的料，有的人正好相反。其实成绩不好的孩子是来报恩的。因为那些成绩优异的孩子，将来大多数留在国外发展，相隔甚远，见一面都难；而成绩不好的孩子，长大后会留在我们的身边，不远的地方工作，结婚生子，每天都可以一起吃饭，还可以在我们需要的时候，给我们倒一杯水。不必羡慕别人家的孩子，也许别人正在羡慕着你。上天自有安排，不必奢求太多命中没有的东西。教育好自己的孩子，要相信自己的孩子就是最好的。成绩优异的孩子，回归现实生活各方面不一定能及格。成绩的意义到底是什么呢？值得天下所有父母深思，是为了今后的财富、地位，还是对国家的贡献、自我价值的实现等？其实大富大贵不过是一日三餐，名声不过是人前体面，所有人都是平凡的，一生都在追逐的人会失去思考的能力，把真正重要的东西当作筹码，换来遗憾。警世通言有云：自古忠孝不能两全，人只有两只手，一方抬起，另一方必然要放下。成绩优异的孩子远走高飞，成绩不好的孩子常伴左右。孩子成绩一般，毕业了做一份过得去的工作，不闲不忙，月月有盈余，一家人踏踏实实过好日子，不会因为高强度的工作焦头烂额，也不会错过陪伴家人的时间，正是羡煞旁人的幸福。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지은이 이성환 편행것 성원 출판사 2. 성질이 급한 사람은 사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목 성질이 급한 사람은 사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의 인성이 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 한 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시원시원합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을 한 후에는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쓸데없이 빈말은 하지 않으며 꾀를 써서 남을 해칠 줄 모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일하는 것이 과담성이 있고 어떤 악의가 없습니다. 음모를 꾸미지 않으며 일을 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감정을 모두 자신의 얼굴에 나타냅니다. 좋아하면 사귀고 싫어하면 거절합니다.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진실해서 인간관계에서 가면 쓰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남에게 아부할 줄도 모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시원스럽고 솔직하여 빠른 소리를 잘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평소에도 비뚤어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이 착실해서 남을 도울 때는 결코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성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입은 가볍지만 마음은 여립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말은 잘하지만 이 또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깔은 있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해버리지만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말에 다른 숨은 뜻이 없다면 굳이 위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늘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늘 남에게 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설령 억울하더라도 진실하며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한결같으며 설령 말주변이 없더라도 진실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의 희로애락이 모두 얼굴에 나타납니다. 있는 대로 말하고 함께 지내도 피곤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그에게 잘해주면 그는 전심전력으로 당신에게 잘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도와준다면 그는 전력을 다해 당신에게 보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어리숙한 가운데 진심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둔해 보이지만 기꺼이 우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친구로 여기며 진심으로 당신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그대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题目：急性子的人其实真的好。大家好，今天和大家共同分享一篇文章，题目是急性子的人有多好。我们一起来听。急性子的人有多好？急性子的人干脆，言出必行，行后必果，不说空话，不会算计。急性子的人直爽，做事果断，没有心眼，不耍阴谋，不会敷衍。急性子的人把情绪都挂在脸上，喜欢就相处，不喜欢就拒绝，绝对不反复犹豫，做人真诚，从不卸着面具，也不会把人巴结。急性子的人大多数都心直口快，有疑问就直说，有误解就坦言，从来不动歪心思，为人实在，能帮人绝不敷衍，能完成绝不偷懒。急性子的人嘴巴快，心肠软，说话不动听，但却是为你好，不会当面一套，背后一套，不会戴着面具违心的讨好。急性子的人脾气大，不记仇，有啥说出来，不会秋后算账，没有言外之意，不屑于伪装，没有啥坏心眼，内心很坦荡。急性子的人因为这种直来直去的性格，没少把人得罪，没少受人算计，可他们就是这样，即便委屈也要真诚，即便误解也要专一，即便嘴笨也要实在。急性子的人把喜怒哀乐都挂在脸上，有啥说啥，相处不累。你若对他好，他会一门心思的对你好；你帮助他，他会全力以赴的回报。急性子的人傻，但是傻中却真；急性子人笨，但笨得甘心。这样的人把你当作朋友，便真心实在把你放在心里，便死心塌地。若你的身边有这种人，一定要记得珍惜。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이성원 편저 성원 출판사 중국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중국 여성들 제목 중국 결혼 시장에서 남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중국 여성들 부제 불쌍한 중국 남자와 외로운 중국 여자 외국 여성이 정말로 중국 여성보다 좋습니까? 왜 현재 중국 남자들은 모두 외국에 가서 신부감 고르는 것을 선호하나요? 우리 중국 여성들이 정말로 외국 여성들보다 못합니까? 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가요? 내 형부는 결혼식 행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바빠서 우리 모두 가서 거들어 주었어요. 이 결혼식을 보고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 결혼식의 광경이 아니라 무대 위에 12쌍의 신랑 신부가 서 있었는데 이 12쌍의 신랑 신부 중에는 모두 중국의 건장한 남성들이었는데 하지만 신부들 중에는 중국인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본 여성도 있고 러시아 여성도 있었으며 그리고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도 있었어요. 세상에 턱이 빠질 정도로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랑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부로 맞이한 이 외국 아내들은 모두 이 친구들이 서로 소개해서 온 것이어요. 그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눈치채고 우리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중국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더욱 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외국 여성들은 우리에게 집도 차도 예물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중국 여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중국의 경우는 남자가 집은 전액을 다 주고 사야 하고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차를 사야 하며 더욱이 고액의 결혼 예물, 고액의 현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해요. 진심만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내를 얻지도 못해요. 만에 하나 이혼을 해서 재산이라도 나눈다면 그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금방 이해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실은 정말 그가 말한 것 그대로다. 현재 많은 여자들이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새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집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야 하고 또 차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예물, 고액 현금을 적게 주면 상대방은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가 만약 돈이라도 적게 벌면 남자가 장래성이 없다고 탓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또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자의 헌신과 노력의 성과를 아무 조건 없이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전곡을 찌르는 독한 힐링 문장을 읽으면서 남자들의 각종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 정말 너무나 지독한 현실주의자 중국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남자도 사람이야. 피도 있고 살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결코 강철로 만든 존재도 아니고 더더욱 신도 아닙니다. 왜 지금 많은 외국 여자들이 우리 중국 남자를 특히 좋아할까요? 그건 그녀들이 중국 남자에게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가정을 잘 보살피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예도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노처녀들이 느립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차라리 외로운 싱글로 살았으면 살았지. 아무 남자하고 함부로 결혼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이 멋있고 품위 있고 로맨틱한 남자를 만나고 싶고 게다가 집이 있고 차도 있으며 통장에 돈도 많이 있는 사람, 또한 요리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더욱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 당신을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건 당신 이게 무슨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야? 그야말로 신을 찾는 거지.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나저나 당신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요? 당신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뷰티 어플을 끄고 화장한 얼굴을 지워보세요. 수입이 괜찮으면 당신 계좌 잔액을 열어 보여주세요. 당신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있지만 그래도 한 미천 건지고 싶다면 차라리 혼수 포메에게 시집가세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확실하게 당신들에게 알려줄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이런 무리한 요구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중국 남자들이 외국 아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시집갈 때는 서로가 돈이 없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관공서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았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예물도 없고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은 같이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고 차도 같이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어요. 당신은 거지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당신은 계속해서 받아먹기만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중국의 노처녀들이 점점 많아질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만약 당신이라면 외국 여성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겁니까? 먼저 이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저의 이박사 중국어 유튜브로 오셔서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 재생 목록에서 검색해서 방금 공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듣기와 읽기 연습을 하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중국어 명문장 베스트 36에는 모두 25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고 나서 뒤에 올린 영상도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죠. 이 책의 전자책은 대표적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의 이북 코너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의 시작과 끝은 그 나라 언어로 된 좋은 문장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의 머리에 스며들며 자연히 그 언어가 자신의 언어로 승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듣고 낭독하시길 바랍니다.